자, 이번 시간에는 컨볼루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볼루션 얘기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기억나는 건 컨볼루션 뉴럴넷의 컨볼루션이죠. 이게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이 이번 강의의 핵심 주제가 될 거고, 컨볼루션 뉴럴넷은 뉴럴넷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입력이 영상으로 들어가고 출력이 벡터로 나오는 네트워크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딥러닝 붐을 일으킨 주인공인 거죠. 자, 그러면 컨볼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먼저 우리가 1D 컨볼루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손으로 써서 배운 내용이에요. 가장 핵심은 LTI 시스템에서 입력과 그 시스템이 주어졌고 그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 펑션이 HN으로 주어졌을 때 출력이, 그렇죠?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주어진 건 입력과 impulse response 펑션, 이거 알고 싶은 건 출력인 거죠. 그죠? 그 출력이 밑에 있는 이 공식, 그리고 이 공식을 컨볼루션이라고 했잖아요. XN 컨볼루션 HN이라고 불렀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입력과 impulse response 펑션의 컨볼루션으로서 출력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굉장히 복잡해요. 보다시피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과정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멜랩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D 컨볼루션에 대해서 멜랩의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가 인풋이고 인풋 신호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파란색이 인풋이고 빨간색에 보이는 게 우리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 펑션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컨볼루션이 해주는 작업은 첫 번째는 이 impulse response 펑션을 y축의 대칭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y축의 대칭을 만들어주고 그 두 개를 그랬을 때 두 개를 곱해가지고 더해준 게 그 출력 값이 돼요. 그랬을 때 이 각각의 포인트 있죠. x축의 각각의 포인트, 입력과 출력을 둘 다 곱해봐요. 입력이 0일 때 그 impulse response의 값이 있고 impulse response 펑션의 값이 0일 때 입력의 값이 있어요. 그 말은 두 개를 곱하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더하는 게 우리의 컨볼루션의 공식인데 그 모든 것을 더하면 0이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출력 그래프에서 내가 0에서의 값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0인 거예요. 타임 0에서의 값이 아웃풋이 0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한 스텝을 움직여요. 뭘 한 스텝을 움직이냐면 우리의 impulse response 펑션을 지금 네거티브로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만들었잖아요. 걔를 오른쪽으로 한 스텝을 옮긴 다음에 역시 인풋과 이 펑션을 두 개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포인트별로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그게 첫 번째 타임에서의 출력 값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0이죠. 그리고 여기도 가면 여전히 0이에요. 여기 밑에 그래프에서 초록색을 보세요. 그게 우리의 실제 출력 값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움직이면 두 개가 겹치는 곳이 생기고 더 이상 출력이 0이 아니게 되죠. 이 두 개가 만나는 곳에서 값을 가지게 되고 그게 출력 값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움직이면 이제 좀 더 큰 값이 되겠죠. 두 개가 겹치고 두 개를 더하면 큰 값이 됩니다. 더 겹치고 더 큰 값, 더 큰 값.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최대 값이 되고 그 다음에도 이 네 개 포인트가 다 겹치고 개들을 더한 것에 값이 출력으로 나오니까 그 전 값하고 같은 게 되고 이제 점점 값이 줄고 좀 더 지나가면 값이 0이 되겠죠. 이 과정이 컨볼루션 과정이에요. 1D 컨볼루션 과정입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도 입력이 이렇게 생겼고 impulse response 펑션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컨볼루션에서 해야 되는 것은 얘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첫 번째가 y가 0에서의 값인 거죠. 그때 0이고 여전히 0이고 여전히 0이고 두 개가 겹친 첫 값이 나오기 시작했고 다시 말해서 출력에서 1, 2, 세 번째에서 첫 값이 나오고 값이 점점 커지고 여기서 제일 크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면서 점점 줄어들어서 마지막엔 0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컨볼루션이에요. 하는 김에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자, 이건 그 다음 예예요. 이게 입력이고 이게 우리의 impulse response 펑션이라고 할게요.
그 컨볼루션 하는 건 처음에 y축에 대한 대칭을 만들고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모든 걸 더한 게 첫 번째 출력 값이어서 값이 0이고 shift 더해서 출력, shift 더해서 출력. 드디어 값이 생겼죠. 점점 값이 커지고 더 커지고 이젠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최종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예를 들었는데 보면 어때요? 계산량이 되게 많죠. 플립하는 거야 큰 문제 아닌데 각각의 포인트마다 출력의 포인트마다 두 개의 입력과 임펄스 리스폰스 펑션을 플립하고 시프트한 것들을 곱해가지고 더해야 될 하나의 출력이 나오잖아요. 그 과정을 계속 해야 되니까 방금 예처럼 몇 개의 포인트가 아니면 계산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지면 컨볼루션은 계산량이 아주 많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D 컨볼루션의 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1D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거구나, 그렇구나, 뭐 돌리고 반대쪽으로 가서 하나 곱하고 더하고 이 과정을 쭉 해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아까 봤던 우리 컨볼루션 뉴럴넷 같은 경우에는 2D 컨볼루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2D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게 인풋 이미지 5x5짜리 이미지인데 제로 패딩이라고 해서 겉에 부분을 0으로 둘러쌌어요. 그래야지 모든 위치에 대해서 출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의 impulse response function 2D에서 impulse response function이 3x3짜리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할게요. 물론 얘를 주로 이미지에서는 impulse response function이라고 부르지 않고 point spread function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떤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하나의 델타 포인트가 spread 되는지 본다고 해서 이를 point spread function이라고 해요. 뭐 여기선 3x3이라고 했고 그때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 센터를 이렇게 x축, y축을 해가지고 저기 2가 있는 게 센터라고 하고 그랬을 때 출력은 대략 얘 두 개를 컨볼루션 하면 7x7짜리 매트릭스가 돼요. 요거 관련돼서는 현재는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처음에 0,0의 위치에서의 출력이 2D 컨볼루션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1D에서 했던 거를 유추해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impulse response 펑션을 뒤집는 거죠. y축에 대칭을 했었는데 여긴 2D니까 x축과 y축에 대한 대칭을 모두 다 해요. 그러면 먼저 impulse response 펑션 hm,n이 이렇게 변하겠죠. 네, 아까 봤던 거에 대해서 -m, -n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3x3짜리 얘를 커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impulse response 펑션을 양쪽으로 다 뒤집어서 이런 모양이 정확하게 양쪽으로 뒤집는다는 표현보다는 원점에 대한 대칭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원점에 대한 대칭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얘를 input과 impulse response 펑션을 각각의 포인트별로 곱하는 거죠. 이건 1D랑 완전히 똑같은 프로세스예요. 두 개를 포인트별로 다 곱하는 거. 이게 매트릭스 곱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뭐 1x1 매트릭스 위치를 옆에 다음 거에 1x1 매트릭스랑 곱한 다음에 그다음에 1x2를 1x2랑 곱하고 해서 그것들을 다 더하는 거여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점 곱하기가 매트리스의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곱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더하면 그 값이 150이 돼가지고 그 결과를 0x0의 위치에 딱 집어넣게 됩니다. 우리가 1D 컨볼루션 했을 때 이거를 뭐 센터에서 하나 구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모든 위치를 긁어가면서 다 구하잖아요. 똑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치를 이 impulse response 위치를 저 왼쪽 끝에 있는 산 하나 걸쳐져 있는 그 위치로 옮기고 나면 그리고 요 두 개를 곱하면 그 7x7 출력 매트릭스에서 첫 번째 자리에 값이 출력으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옮긴 다음에 얘들을 각각의 포인트별로 곱하고 더하면 그 출력이 나와서 나의 아웃 매트릭스에서도 3이 나와요. 이게 왜 여기 그 현재 센터 가운데 출력의 그 센터에서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위로 한 칸, 두 칸, 세 칸 한 거잖아요. 그런 이유는 내가 아까 그 나의 커널
요 3x3짜리 impulse response 펑션을 가운데다 딱 곱했을 때가 센터의 결과가 나왔고, 이 커널을 왼쪽으로 하나, 둘, 셋, 위로 하나, 둘, 셋 옮긴 거잖아요. 그죠? 3개를 옮겼죠. 그죠? 위로 3개, 왼쪽으로 3개 옮겼으니까 요 출력에서도 왼쪽으로 3개, 위로 3개에 있는 곳에 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를 하나씩 쉬프트 하면서 전체를 긁어가지고 출력을 다 채우는 게 2D 컨볼루션이 됩니다. 앞에 1D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D를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외워야 되는 건, 이게 일반적으로 define 되는 컨볼루션 프로세스가 맞아요. 다만 우리가 흔히 쓰는 뉴럴넷에서의 컨볼루셔널 뉴럴넷에서의 2D 컨볼루션은 이 과정에서 한 과정이 생략이 돼요. 뭐냐면 우리가 커널 자체, impulse response 펑션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만드는 거 있죠. 그 과정이 있으나 없으나 뉴럴넷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여서, 일종의 똑같은 거여서 그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 리던던트하게 계산량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CNN에서 사용되는 컨볼루션은 신호 처리에서 define한 컨볼루션하고는 좀 다르게 정의가 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탈하게는 같은 프로세스라는 느낌을 충분히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컨볼루션이 어떤 거인지 알아보았습니다.